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이고요. 한 주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4월도 어느새 중반을 지나가고 있고 날씨는 꽤나 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냥 외투도 안 걸치고 이러고 그냥 왔는데 덥더라고요. 땀이 오히려 조금 나는 그런 날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이 되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오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을 또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제 인사를 하고 어떻게 또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인사를 할래야 여러분들이 또 기분 좋게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분 좋게 인사를 받아주실 만한 그런 장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마저 상당히 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도대체 이제 또 언제 바닥을 잡을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악재를 또 반영해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과도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가 매수 대응 구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목들이 물려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칭 수단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이 바닥을 잡을 때까지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 앞으로 4월달 그리고 이제 5월 한 중순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한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정도가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일정들이 연속해서 다가옵니다. 지금 시장에 워낙에 이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많이 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다가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OMC도 다가오죠. PCE 지표 발표도 다가오죠.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지금 2주 내로 굉장히 또 두터운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워낙에 지금 악재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다가오는 일정들은 오히려 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분위기를 혹시나 또 반전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겠죠.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또 이제 우려스러우실 거고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이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또 이제 리스크 관리가 많이 안 되신 분들도 분명하게 계실 것 같아요. 종목도 이제 많이 물려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저한테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4월 달에도 이어진 수익 랠리 급락장도 이기는 방법입니다. 즉, 저 같은 경우에는 4월달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4월달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신의 한 수에 나와서 상당히 좀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종목을 골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감을 어느 정도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모르겠는데 오리무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4월 달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제가 공개 방송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4월에도 이제 승리한 종목 선별법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이따가 또 이제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상 저는 2시간 정도의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과 제가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겼는지, 그리고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제가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시장에서는 악재가 산재에 있기 때문에 악재가 산재에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수급이 살아있고 힘이 살아있는 종목을 건드려야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파악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또 골라가려면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또 어느 정도는 픽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또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또 혹시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오후 장은 한번 또 이제 제 내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서 남은 4월달 그리고 이제 5월달의 전략을 한번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저번 이 신의 한수 시간에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떠한 부분이었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원자재 값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환율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연준은 계속 금리 인하 늦춰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고환율이나 그 다음에 원자재 값 올라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반영을 저번 주에 해줬기 때문에 이 이슈만 확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은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어떠한 이슈였냐면 바로 전쟁 이슈였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원자재 값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구리나 혹은 이제 뭐 금값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 원유값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 건 최근에 이제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요 증가도 크게 한몫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을 안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컨디션 이하에서만,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만, 즉 전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아마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충분히 또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더 할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또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장중에 코스닥, 코스피를 3% 이하까지 또 끌어내린 이슈가 나왔죠. 속보로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시설을 또 타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중동 전쟁이 확전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예측하기도 어려운 게, 미국이나 혹은 이제 이란에서는 분명하게 이 전쟁이 확전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뭐 전쟁이 확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참 이게 이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크게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낙폭이 크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조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1,4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저는 항상 시장에서 꾸준하게 강조드리는 부분이 유동성입니다. 우리 시장은 유동성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종목이 힘을 받고 올라가는데, 환율이 크게 또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떠나가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시장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환율이 1,400원까지 돌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은 더욱더 커졌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당국에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오늘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장중에 또 이제 1,390원까지도 더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아마 또 이 분위기가 좀 사실 상당히 좋았었잖아요. 어제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이 워낙에 좀 급락이 많이 나오다가 상승을 조금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뭐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히려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이제 비둘기적이었던 뭐 라팔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는 금리 인하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기존에 비둘기였던 인사들도 매파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기대감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계속해서 밀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크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낙폭이 단기간에 상당히 컸었습니다. 단기간에 10%가 넘게 빠지면서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과매도권에 도달을 하면서 이 과매도권에 도달 이후에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면서 반등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시장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안전하게 좀 안정을 확신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뭐 여러 방송 나와서 뭐 점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 전략 포인트 시간에도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악재가 전체적으로 산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무작정 추가 매수하고 무작정 신규 매수하면 순식간에 또 물려버릴 수가 있으니 확실하게 종목에 수급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대로 또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또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고 종목별로도 어제 끌어올렸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뱉어내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 악재가 하나 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악재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반영이 완료됐을 때는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악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하나 더 나온 상황에서 또 나오죠. 지금 이러한 이 악재가 반복되는 구간이 현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우려감으로 최초의 시장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확산이 됐죠. 그리고 또다시 뭐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다라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더하고 추가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악재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해도 꺾여버리고 반등을 하려고 해도 꺾여버리고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는 아마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못 받았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또 묶여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시장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올려놨던 걸 다 빼버렸잖아요. 보게 되면 최근 한 2달, 3달 동안에 올려놨던 거를 한 2주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이전 그 올려놨었던 구간을 다 빼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고점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또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모두 동일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되지 지금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이 악재가 산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엇 하나 지금 악재가 완전하게 사라진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악재가 지금 중첩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어제 같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악재가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또 그대로 내려버리는 하락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즉 악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여유롭게 시장을 봐야 되는 거고 악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한된 이제 이 섹터군 내에서 종목군 내에서 상승이 나옵니다. 즉 수급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극소한 섹터군들 내로 이 종목이 좀 집중이 되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바닥 잡았네, 쌍바닥이네, 산바닥이네, 추가 매수 해야지 라고 접근을 했다가는 순식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물려버리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악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악재가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또 너무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많이 빠진 건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많이 빠졌나 그렇지 않느냐를 볼 때 ADR 지표를 또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전체적으로 이 80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80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 시장이 상당한 과매도권에 있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권에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시장을 끌어올려 줄 만한 이슈가 하나 정도만 나와주면 그러면은 반등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한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는 게 아마 또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 날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죠. PCE 지표가 결국에는 소비 지출에 대한 지표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소비가 다 끌어올려버리고 있는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강하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다음 주에 발표될 PCE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일정을 보게 되면 5월 초에 또 FOMC 회의와 그 다음에 고용 지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월 말과 5월 초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 일정 구간 동안에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연준이 과연 스탠스를 어떻게 변화하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려면 이때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예측하기로는 최근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끌어올려지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전체적으로 경제지표, 고용지표 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제도 튼튼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비둘기적이었다가 매파적으로 약간 스탠스를 바꿔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월 말에 다음 주에 나올 PCE 지표에 따라서 또 스탠스의 변화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지금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시장의 눈치를 또 안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은 뭐 없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러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기존의 스탠스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고용지표와 그 다음에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이 위아래로 또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의 순환을 좀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3주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렸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계속해서 고점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즉 기대감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나와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대감을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어버리고, 우려감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악재까지도 추가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 원자재 값이든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는 도달을 한 상황이에요. 즉 어느 정도 이제는 슬슬 바닥을 좀 잡아줄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만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리스크 관리에 이어서 이제는 슬슬 매수를 조금은 준비해 주셔도 무방하다. 전쟁이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지 않는 한 매수를 준비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느냐? 결국엔 시장이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악재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고 이제 또 매수 준비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바로 또 매수 들어가야지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과매도권에 도달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악재가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저번 주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터지게 되면 시장이 하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즉 아직까지는 시장이 악재가 우세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무분별하게 종목을 막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시장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선별적인 섹터 내에서만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만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올해 내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이제 한 3바닥, 4바닥 정도를 잡는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저가에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분명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힘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또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힘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수급에 대한 어떤 이 유동성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업황이 좀 반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 지지 구간에서 보일 때 지지 구간에서 단순히 지지 받는다고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 현재 시장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종목군들을 잘 골라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한정적인 종목군들을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회비용이 또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차전 종목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무언가 수급적인 특이점이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제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구간이 나올 때 확실하게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무언가 특이점이 보일 만한 구간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지지받는 것도 지지받는 건데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시장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이겨내고 올라가려면 확실하게 눈에 띄는 수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저는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기존에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이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기존 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30에서 50% 이상을 갖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사실 현금의 대부분이 묶여버리잖아요. 지금 시장은 최소한 제가 리스크 관리 굉장히 좀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최소한 현금 50% 이상은 갖고 계셔야 향후에 시장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버리면 향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대응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도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2차전지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로 들어서 로봇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꺾이고 물량이 지금 완전히 좀 죽어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건드려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수급을 좀 잘 보면서 살아있는 종목을 컨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들어보면서 제가 어떠한 종목으로 좀 수익을 챙겼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의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종목들을 접근을 했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물려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번 주에 시장이 상당히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크게 하는 와중에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센즈랩을 들어간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센즈랩을 제가 또 왜 들어갔는가, 이 부분을 또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매가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관심을 확실하게 받아줬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확실하게 받아준 상황에서 최근에 월요일 날에 제가 흐름을 봤을 때 강력한 수급 흐름이 들어왔었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을 또 충분히 삼켜주는 수급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센즈랩을 접근을 한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 13,000원 근처 구간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17,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추가적으로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 확실하게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차적으로 이 구간에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K엔솔이 제가 이 구간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물려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폭이 약한 마이너스 7%, 8% 정도까지 확대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K엔솔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했느냐? 결국에는 강력한 수급이 일전에 들어왔었고, 이 수급은 이전에 모든 물량들을 다 삼켜내는 정도의 강력한 수급이었는데, 강력한 수급이 살아있으니까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업황을 보면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다 보니까 K엔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추가 매수를 저점에서 여러 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큰 폭으로 챙기고 나온 그러한 종목이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가비스 마찬가지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반도체 쪽에서 물량이 들어왔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HB테크놀로지죠.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 해서 여러 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물량을 상당히 또 마찬가지 강력하게 밀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들어간 종목들을 봤을 때 완전하게 수급적으로 잘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정말 강조를 드리고 또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수급이 살아있는가입니다. 수급이 살아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수급을 보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에 의거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TMC 같은 경우에도 3월 말 정도에 접근을 해서 물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 시장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피부 미용 쪽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수급들이 뻔히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교해서 설명드리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잠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이시스 메디칼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제가 4월 4일 날에 제이시스 메디칼을 진입을 했었습니다. 보게 되면 제이시스 메디칼이 4월 4일이 요 구간입니다. 4월 4일 날에 요때 이제 저희가 진입을 했었어요.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칼이 어떠한 수급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 시장에서 약한 종목들 대비해서 어떠한 수급 흐름을 보였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물량 흐름을 봤을 때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는 시점이 딱 요때 지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 제이시스 메디칼이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피부 미용 혹은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일제히 다 그림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같은 구간에 마찬가지로 좋은 수급 흐름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들어가 주니까 이 눈에 띄는 수급 흐름에 따라서 힘을 장착을 했다라는 거죠. 힘을 장착을 하면서 결국에는 강력한 수급 흐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가 주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제이시스 메디칼을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거나 시장의 물량이 좀 적은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바로 티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를 예로 들었을 때 어제 반등이 상당히 잘 나왔었죠. 시장이 많이 빠졌고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물량이 아직까지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이 여전히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물 구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기는 힘들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보수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다른 움직임이 완전히 또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보게 되면 눈에 띄는 수급들을 계속해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슈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나왔었죠. 피부 미용 쪽과 미용기기 쪽은 올해의 실적 성장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갖고 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수급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가져간 그러한 종목이 됐다라는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상승 나오고 있는 시장 하락 수혜주들 어때요?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최근에 수급이 잘 들어가 줬었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순환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수급을 받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출현을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 최근에 한국석유의 흐름을 봤을 때 수급 흐름이 어때요? 일전에 그냥 바닥권에서 횡보를 보일 때와는 완전히 눈에 띄게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구간에서는 완전하게 수급적인 부분을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이러한 유가 관련된 종목이나 혹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굳이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워낙에 또 이제 이슈에 따라서 리스크가 또 크게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면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도 어땠어요? 제주은행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더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러한 하락 관련된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내주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수급에 따라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많이 물려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들어가셨었거나 아니면은 워낙에 또 좋아 보여가지고 리스크 관리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종목군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가 혹은 살아있지 않은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악재가 많은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2,400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딱 100 종목, 200 종목 정도만 끌어올려버리는 그러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 종목, 200 종목 정도를 잘 골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남이따 이번 주에 나와서 또 어떠한 종목을 또 안내를 드렸었죠? 샘 CNS라는 종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샘 CNS의 최근 흐름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샘 CNS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는데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는 그러한 구간에서 물량이 상당히 또 강력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바로 또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도달을 한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흐름을 보게 되면 어땠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강하게 밀어 넣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또 강력한 힘이 들어가 줬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골라 가셔야지 결국에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사실 그러한 종목을 골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환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뭐 최초에는 온디바이스 AI나 HBM 쪽 많이 가다가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이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시장의 순환이 좀 빠른 상황입니다. 시장의 순환이 빠르다 보니까 사실 대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그러한 티가 나는 종목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2번 드렸었던 반도체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마찬가지로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동안에 제가 2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좀 확고하게 만들어주면서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오전 시간에 2번 추천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악재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제 시장이 바닥 잡아주네, 반등 나와주네, 바로 추가 매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시장이 악재가 끝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고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좀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골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굉장히 선별하기가 어려운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급을 조금 선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은 저는 여전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ADR 지표는 상당히 또 과매도권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이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하게 살 종목들은 저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또한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에요. 슬슬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줄 만한 구간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악재는 산재에 있고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과 매수 고려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철저하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전략을 꾸려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기를 예측을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 PCE 지표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초에 FOMC와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시장이 또 변수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준비를 하시면서 시장이 조만간 한 2주 정도 안에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매수 준비를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지표들 중에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지표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제 이번 주가 좀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오후장에도 상당히 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낙폭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상당히 조금 중요해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슈가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슬슬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겁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 반도체가 워낙에 좋다라고 해서 반도체 접근하셨다가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살아있는 종목을 좀 잘 컨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뭐 그 외에 제약바이오든 뭐 2차 전지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분명하게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을 좀 컨택을 잘 해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손실 없이 기회비용의 소모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그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4시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 4시 구간에 오늘은 2시간 특집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4시 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죽어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따가 4시 공방에 참여하셔가지고 뭐 많이 봐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저도 추가적으로 또 준비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많이 봐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이 또 살아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이따가 또 4시에 많이 뭐 또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 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또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한 차례 파동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유가나 뭐 그 다음에 금리 하락에 따른 수혜주, 원자재 수혜 받는 이러한 종목들 뭐 엘컴텍 같은 거, 이구산업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의 한 차례 사이클이 지나가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한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이따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 정말 또 이제 힘들었습니다. 힘든 한 주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지나갔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질 텐데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 일정들은 지금 시장을 크게 반전시킬 수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유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굵직한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도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있는 그러한 일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2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포트를 어떻게 조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5월 달에 한 달 수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안내 드릴 때부터 현금 확보를 지금 다 진행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언제 매수를 좀 들어갈까 요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포트를 좀 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2주 동안에 좀 최대한 잘 대응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현금만 확보를 해놓으시면 5월 달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굵직한 일정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에 시장은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해줄 거고요. 그러면 그러한 양상에서는 또 이슈 받아주는 종목들은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2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를 많이 드릴게요. 앞으로 2주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이 2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5월 한 달 동안의 수익이 바뀔 거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오후 동안에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이 2주 동안의 포트를 어떻게 조정을 할까
한번 전략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장 마무리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굉장히 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정말 주식 쳐다보기도 싫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이제 성투하시면서 종목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따가 4시에 공방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공방 그리고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